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 교과서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요, 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이것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글쓰기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 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매체를 선정을 함으로써 그 매체 문화, 매체 언어에 맞는 것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계획하는 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쓰는 중에는요, 예상 독자의 수준이나 요구에 맞추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생성하고 또 조직을 하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검토하며 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글을 쓴 후에는 글을 쓰기 전에 이제 의도한 주제나 목적 또는 독자나 매체에 알맞게 글을 썼는지 검토하면서 글을 고치고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엔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잠시만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글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과정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다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막히면 다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고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전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회귀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거는 언제나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서 글쓰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글쓰기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고쳐쓰기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는 글의 목적, 주제, 매체, 형식,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내용 생성하기는요, 자신의 경험, 배경 지식 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서 이제 글에 쓸 내용을 이제 수집하고 그걸 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하기는요, 내용의 순서나 배치를 결정하는 단계로 계율을 작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도 자, 위에다 쓸게요. 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요, 처음, 중간, 끝과 같은 이런 구조로 계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쓸 때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통일성과 일관성이고요. 또 이제 그 내용 전개의 일반적인 원리인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그리고 논리적 순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표현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의 이제 그 내용이나 뭐 목적, 주제, 매체, 뭐 형식,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초고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하고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글을 쓰면 되고요. 고쳐쓰기 단계는 글 전체 수준, 그리고 문단 수준, 문장 수준, 그리고 단어 수준에서 각각 고쳐쓸 부분을 찾아 수정하면 되는데, 이 고쳐쓰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쳐쓰기는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고칩니다. 추가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거고요.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을 없애는 것. 대치는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재구성은 앞뒤 순서를 바꾸면서 배열을 바꾼다거나 몇 부분을 하나로 줄이거나 또는 늘리거나 하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쳐쓰기 원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내용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란, 자, 이 글쓰기의 개념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했죠.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의견 등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글쓰기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글쓰기 과정을 간단하게만 쭉 볼게요. 이제 글쓰기 계획,
할 때 이제 우리가 독자, 예상 독자, 전교생과 선생님 이렇게 정하고요. 목적, 중학생활 정리, 형식은 수필, 주제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학생활 이야기, 그리고 매체는 교지, 이런 식으로 예상 독자, 목적, 형식, 주제, 매체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후에는 글 쓸 내용을 준비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거 아니면 배경 지식 또는 어떤 자료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글에 쓸 내용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이제 시간 순서로, 사건 순서로 내용을 생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마련한 내용을 조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조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단 구성으로 처음, 중간, 끝으로 적절하게 내용을 이제 배열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전개의 일반적 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나 공간적 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2, 3학년 순서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가 그럼 너무 평범한 느낌이 드니까 하면서 또 이제 조직하는 부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글의 조직을 통해서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글 쓰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목 후회 없이 도전한다 라고 하면서 글 쓴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광고에서 본 문구를 인용하니 흥미를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거 만큼, 만큼은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해. 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 그리고가 좀 어색하네. 그래서로 바꾸는 게 좋겠어. 자, 또 여기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한 칸을 띄고 문단을 바꾸는 게 좋겠어. 글의 중간 부분은 1학년 때의 추억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기로 했으니까 당시에 쓴 일기장을 찾아봐야겠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좀 내용을 계속 고쳐 쓰는 그 글쓰기 과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우가 또 자신의 글을 고쳐 쓰는 과정을 참고해 자신의 글을 고쳐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고쳐 쓰는 과정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을까? 글 전체나 각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글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은 없을까? 왜냐면 예상 독자가 만약 어린 친구들인데 너무 어려운 어휘를 쓴다거나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인상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표현을 바꿀 부분은 없나?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고치고 점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글쓰기 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 한번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쳐쓰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씩 이제 한 선제씩 보도록 할게요. 자,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을까? 우리가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거는 이 단어 수준에서 여기 쓸게요. 그래서 단어 수준에서 고쳐쓰기 위해서 적절한 그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쳐쓰기 그 원리로 맞습니다. 잠깐 다시 쓸게요. 이쪽에. 이건 단어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거다. 자, 인상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표현을 바꿀 부분은 없나? 자, 우리가 인상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표현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고쳐쓰기에서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도 독자가 당연히 추론하겠지? 우리 딱 느낌이 오죠.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은요, 흐름에 맞도록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글 전체나 각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을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심 내용에서 이렇게 같도록 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내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글의 목적과 독자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나 표현은 없을까? 자, 이 5번. 이거 우리가 이제 주제, 목적, 독자 이런 걸 우리가 장문 맥락이라고 하죠. 이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서 고쳤을 때 이런 생각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리을 무엇에든 후회 없이 도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삭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무엇에던 우리가 요거는 맞춤법이 옳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에던 요거를 무엇에든으로 고치는 것을 해야지 이 문장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